자, 일단 이번 시간은 55의 FAT 1급, FAT 1급 이론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번부터. 자, 다음 설명에 있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기본적으로, 자, 질적 특성은요, 일단 또뭐 표를 하나 만들어 둔 게 있으니까, 자, 이걸 보고 갈게요. 자,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은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회계 정보는 이러한 성질을 가져야 된다 하는 개념인데, 그래서 이 중에 중요 질적 특성이 있고, 맞죠? 네, 그 다음에 뭐 있다고 기타가 있죠, 기타. 근데 중요 질적 특성의 이제 기본이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인데, 일단 목적 적합성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하부 개념, 예측 가치, 피드백, 적시성이 있고, 신뢰성은 이제 표현 충실, 중립성, 검증 가능. 기타는 이제 비교 가능성이죠. 예, 그래서 기간별 비교와 기획관 비교 이렇게 답이었었죠, 그죠? 그럼 요 내용에 맞는 게 누군지 봅시다. 회계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에 대한 예측 개념이죠. 예측을 하는 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그 사건의 경우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 그 예측치를 확인 또는 수정. 그 예측치의 확인이 이죠 피드백, 확인 작업. 자, 그래서 회계 정보는 결국 회계 정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현재의 회계 정보를 보더라도 그래도 미래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많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또 이렇게 예측을 했으면 그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서 피드백, 확인 작업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야, 필요한 시점에 보여줘라. 그게 적시성 개념이죠. 그래서 여기 설명은 지금 요 두 가지 설명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는 목적적 합성이 답이 되겠죠. 그다음 2번. 다음 중 유동부채에 발생하는 거래를 해당되는 것은, 자, 그럼 일단 유동부채가 발생하는 거래인데 일단 그럼 이제 부채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급여지급 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하다. 그럼 당연하게 원천징수에는 근로소득세는 예수금 계정이고, 봐봐요. 예수금 계정이고, 예수금이 뭐라고? 부채 계정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현금 지급했다. 그럼 계약금을 주면은 뭐라고? 선급금 계정이고, 선급금은 계약금을 추가로 회사는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기죠. 받을 거, 자산 계정이죠. 자, 예, 소유는 자산이고, 그다음에 자, 3번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다. 상품을 외상 팔면 외상, 예, 외상 매출금 계정이 나오겠죠, 그죠? 외상 매출금이고, 외상 매출금은 당연히 뭐다 또 받을 거 자산 계정이죠. 예, 그래서 얘도 자산. 그다음에 마지막 기본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추가 설정했는데 여기선 요거 하면 요거 맞죠? 요 자체가 부채인 거지. 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제 뭐야 부채를 찾는 건데, 유동 부채를 찾는 건데 이제 부채가 두 개가 있죠. 이렇게. 자, 근데 이때 우리 부채 구분상 부채는 누구만 기억하자? 비유동 부채만 기억하자. 왜? 비유동 부채 몇 개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비유동 부채는 자, 부채 중에서 자, 쉽게 장기로 시작하는 부채, 보통 장기 차입금이 되는 수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있던 퇴직급여, 퇴직급여 충당 부채,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 자, 보증금, 그리고 마지막 사채까지. 이렇게 되죠. 자, 결국 기간이 긴 모채가 비유동 모채인데, 그렇죠? 장기간 갚아야 될 거. 거기에 속하는 게 네 개 있죠. 장기 차입금, 퇴직급여 충당 모채, 임대보증금, 사채. 그래서 이거 네 가지 이외에 우리가 배우는 일반 모채들은 전부 다 유동 모채다. 그럼 당연히 퇴직급여 충당 모채는 비유동 모채고, 당연히 물어보면 이거 제외, 그렇죠? 이걸 제외시킨 거니까 답은 이제 1번이 되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고. 그다음 3번.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 항공은 2022년 3월 10일 주 서울의 파산으로 단기 대여금 200만 원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아, 대여금 떼있는 거죠. 예, 떼는데 이거로 인해서 항공이 손익계산서에 계산해야 할 계정 과목과 금액은 3월 10일 이전에 설정된 단기 대여된 대손 준다금 잔액은 8만 원, 80만 원이다. 근데 이 문제에서 자, 이걸 아셔야 될 건 이거죠. 원래 우리가 대손 처리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매출 채권. 다시 말하면 누구? 예, 외상, 매출금. 이나 뭐 받으러. 그렇죠? 여기에 대한 대손은 대손 상각비라는, 이게 판매 관리비죠. 판매 관리비. 이게 실기할 때 800번 때 자, 판매 관리비 계정을 쓰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예,
매출 채권이 아닌 채권들을 보통 기타 채권 그러고 뭐 기타 채권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뭐 대여금이라든가 또 뭐 미수금 같은 거. 그죠. 그래서 얘네들은 자, 내가 물건 파는 거래랑 상관없기 때문에 쉽게 해서 여기서 나는 비용은 판매비가 못 되니까 얘들은 쉽게 장사랑 상관없는 비용으로서 이제 기타의를 붙이게 돼 있죠. 그래서 기타의 대손 상각. 오케이. 자, 결론적으로 기타 채권은 이제 매출 채권하고 똑같은 대손을 당하더라도 과목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야? 영업의 비용이죠. 뭐 쉽게 900번대 나오죠. 900번대. 자, 그래서 요걸 알고 있냐는 거예요. 일단 먼저죠. 예, 그래서 일단은 내가 대여금을 떼이면 당연히 대여금, 예, 물론 이게 단기 대여금이니까 단기 대여금이 사라집니다. 200만 원. 그죠? 사라지고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대손 충당금 잔액이 이때 쓰니까 있지, 그지? 항상 대손이 발생되면 대손, 맞아, 충당금으로 메워야 되는데 얼마? 80만 원 메웠어. 자, 그 말은 나는 얼마 손해 본다? 120만 원 손해 보겠죠. 그 손해가 비용이고, 단지 이때 대손 상각비가 일단 적힐 건데 문제는 이게 매출 채권을 떼었다면 다시 뭐라고 대손합비지만 이게 대여금을 떼인 거라서 앞에 기타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기타의 대손 상각비 그래서 삼각비 그래서 네. 자, 기타의 대손 삼각비 그래서 이게 얼마 120만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분계를 정리하면 차변에 대손 충당금 80에 기타의 대손 상각비 120 되면 단기 대금이 200인데 자, 무림이 뭐였냐면 손익 계산서에 예, 계상하에 하는 계정 과목과 금액이에요. 그럼 당연하게 손익 계산서는 수익 비용이 들어가고 이 중에 이제 수익 비용은 얘밖에 없잖아. 맞죠? 얘밖에 없으니까 당연하게 기타의 대손 상각비는 얼마? 네, 120만 되겠죠. 이게 비용 계정이니까. 자, 다음에 4번. 다음 무형자산에 대한 대원액이다.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무형자산은요. 눈에 보이지 않죠. 예. 근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무형자산의 조건이 일단 장기간 1년 초과 예, 영업에 사용하는 영업용 예, 자산인데 형태가 없는 거죠. 형태가 없는. 그래서 장기간 영업에 사용하는데 형태가 없어요. 예,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무형이라고 부르지. 단지 문제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형태가 없다 하는 이 말 때문에 추가적인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이제 기업 통제.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그건 내 자산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지. 두 번째 식별 가능. 자, 이것도 뭐예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게 뭔지 모르면 그렇죠? 뭔지 모르면 당연히 뭔지도 모르면서 내 거를 말할 수 없잖아요. 그다음 마지막 경제적 효익. 효익. 자, 차후에 나에게 어떤 효익을 가져들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결국은 식별이 가능해야 되죠. 그래서 김한국 씨가 틀린 거죠. 그렇죠? 잘못 설명했까지. 이 보면 2020년은 미래 경제 효익 맞죠? 효익. 얘는 매출이나 원가를 계산하지. 이렇게. 그다음에 세 번째 일반 법정 권리.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과목의 분류가 자 보면 과목의 분류는 뭐 대표적인 게 영업권, 권리죠. 그다음에 또 하나 산업재산권. 근데 산업재산권은 우리 분기할 때 쓰는 과목은 아니고 여기에 속하는 게 뭐죠? 특허, 특허권, 뭐 실용실험권, 그렇죠. 그다음에 또 디자인권, 마지막으로 상표권까지. 이 네 가지를 합친 예, 이름이 산업재산권이고 그러니까 일반 산업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산적인 권리죠. 자, 근데 이거 외에 보라 있는 게 뭐예요? 소프트웨어. 맞죠?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가장 조심할 거 개발비가 있죠. 빗자루 권이라는 말 중에서 유일한 자산 기장. 그래서 얘는 개발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을 때만 쓰기 때문에 이게 개발이 끝나버리면 바로 특허가 나오고 그죠. 네, 특허는 뭐 잘못하면 뜯어 보니까 당연히 얘는 이 돈은 지금 쓰러 사용하더라도 손해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뭐라고? 보다시피 그래서 무형 자산은 대부분 뭐예요? 법적 권리죠, 권리. 예. 그다음에 마지막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 등은 무형 자산으로 인식하잖아. 그 내부적으로 창출한 말은 내 스스로 내게 얼마다. 그래서 내 스스로 예, 내 뭐예요? 특허권이 얼마다 그러면 남들이 믿어주냐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결국 이거는 예, 내가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 쓴 돈만 특권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물론 거기에서 내가 나중에 이후에 내 특허가 좋아서 뭐 비싸게 팔아먹으면 그건 이익이죠. 예, 그 차이는 이익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결국 요게 외부에서 누군가가 얼마라고 하더라도 예, 그건 내 스스로 내가 얼마라고 예, 이렇게 얘기한 걸 쓸 수는 없어요. 그죠? 만약 이게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면
예, 장부 조작이 굉장히 쉬워지겠죠. 자산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그지? 예, 그래서 인식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 자, 5번. 다음 자료에서 회계 처리 시 차변 계정 과목과 금액을 오른 것은 자, 주 항공은 유가증권 시장에 매수해서 상장된 고국제 주식 1000주를 주당 6,000원입니다. 가지당 5,000원짜리를 취득하고 거래수수료 10만 원 지급했다. 회사는 주식을 장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했다. 근데 주식은 자, 기간에 따라서 과목이 두 개가 되죠. 첫째 뭐가 있다? 단기 매매 증권이 있고 자, 또 하나 뭐다? 예, 매도 가능 증권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차이는 두 가지 회계 차이는 이거죠. 일단 개념상 차이는 단기 매매는 예, 1년에 팔 거고 매도 가능 건 당연하게 장기간 보유했다가 팔 건데 회계 처리상 차이는 있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취득할 때는 자, 취득 시 예, 수수료에 대한 차이인데 취득 시 수수료를 얘는 예, 자, 단기 매매 증권만 취득하에 자, 포함하지 않고 그래서 다른 자산들은 전부 다 취득 시의 재비용을 취득가 포함하는 데 반해서 단기 매매는 단기 매매이기 때문에 이게 포함돼 버리면 예. 그래서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이런 주식들은 이게 포함돼 버리면 예, 당연히 뭐라고 주가 예, 쉽게 해서 자, 취득가와 판매가에 대해서 왜곡이 생긴다 이거지. 그래서 취득가에 포함하지 않고 오른 뭐니 않고요. 그죠? 포함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수수료 비용. 그죠? 예. 수수료 비용을 쓰는 거죠. 오케이? 쓰는 거고. 반대로 예, 매도 가능 증권은 여기 다르죠. 그 매도 가능 증권은 취득 지수를 뭐야? 원래 배운 대로 그 자산을 구입할 때 들어가는 그러니까 딱 누구 단기 매매 증권만 얘니까 얘는 그냥 취득 포함해요. 그러면 결국은 뭐 늘 하는 얘기로 주식 1000주를 샀어요. 샀고 자 주당 구입가는 6,0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증권 거래에서는 액면으로 사고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액면을 보는 게 아니고 당연히 얘는 안 보면 되고 그러면 1000주에 6,000원에 6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거래 수수료가 얼마 있다? 10만 원 붙었는데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었다면 얘는 수수료 비용일 거니까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은 600이었고 맞지? 근데 이거는 매도 가능 증권이기 때문에 10만 원이 포함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죠. 4번. 예, 답이 4번이죠. 자, 그래서 요 차이점을 아시란 거고. 자, 6번. 자, 다음 자료를 토대로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근데 이 자료가 지금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라 그랬는 거지. 계산인데 자료 자체가 매출액, 뭐 기상품 재고액, 매입액, 매출총 이 전부 다 뭐다? 손익 계산서 자료죠, 맞죠? 그래서 손익 계산서도 일단 뭐 예, 시간 관계상 그리려면 어디 있노? 시간 걸리니까 또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손익 계산서는 일단 매출 총익까지 나왔으니까 매출 총익까지 가는 순서가 요 순서 요렇게 갑니다. 그죠? 자, 요렇게 가는데 자, 볼게요. 일단 기말 상품 재고액 구하는 게 되면 맞죠? 답은 이거예요. 기말 상품 재고액 그지? 자, 일단 금액 대입해 볼게요. 처음에 매출액. 이건 이제 매출액 500만 원. 얘는 뭐 뺄 게 없으니까요. 그냥 매출 순매출 봐야 되고 기초 상품 재고액 이거죠. 금액 얼마? 50만 원. 자, 그다음에 매입액은 요놈이죠. 금액 얼마? 400만 원. 자, 그다음 매출 총액은 이거죠. 네, 80만 원. 자, 결국은 기말 상품 재고액을 구하라 그랬는데 일단 얘 둘이 나왔고요. 그럼 얘는 얘. 그죠? 매출원가만 나오면 얘 나오겠지. 그래서 매출원가가 기초에 매입돼서 힘을 뺀 거니까. 근데 지금 매출원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얼마? 500만 원에서 이걸 모르겠지만 뺐더니 막 80 남았어. 그럼 얼마 금액이 420 되겠죠. 결국은 요 세 가지를 계산하는 게 420 나와야 되는데 기초에다가 매입을 더해서 기말 뺐거든 맞죠? 50에 400을 더하면 450이고 결국 여기서 얼마를 빼야지만 420이 남는 거지. 그럼 당연하게 얼마? 30만 원 빼면 되겠죠. 그죠? 답은 2번. 자, 7번. 다음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묶인 것은 자, 물음표 있어요. 그지? 자, 주식 발행 전 주식 발행 전과 주식 할인 발행 차감 잔액은 없는 것을 한다. 자, 그 일단 뭐 없다 하는 것들은 그냥 안 보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일단은 얘는 뭐라고? 내용성 보니까 주한공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태양광 산업에 진출할 것을 결정하고 이 사업 길에 따라 보통주 500주를 주당 12,000원, 액면금액 만 원짜리 그죠? 현금으로 발행해서 시장을 마련했다.
얘는 당연히 뭐냐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어떻게 된다? 자 대변에 뭐가 돼요? 자본금 쓰면 되겠죠? 쓰면 되고 500주 곱하기 주당 12,000원이면 500주에 대해서 12,000이면 자 얼마? 자 자본 맞아. 이건 받는 돈이죠. 예, 항상 얼마에 발행했단 말은 받는 돈이고. 그러니까 이게 예, 현금으로 받는 게 얼마? 500주 곱하기 12,000원이니까 당연히 얼마? 600만 원이지 600만 원. 그지? 근데 이거를 발행할 때 액면이 만 원이죠. 그래서 우리 자본금은요. 항상 우리 액면을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발행되는 주식을 사고 파는 증권 처리는 당연히 시중가로 사고 팔지만 처음에 발행하는 사람은 항상 액면이 본질이죠. 그죠? 액면 만 원. 그러면 얼마? 500주에 만 원이면 500만 원. 그 500만 원짜리 주식을 얼마? 600만 원에 발행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을 비싸게 팔았을 때 맞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 붕괴에 대한 지금 분석이죠, 밑에 내용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요. 자, 항공은 자본 잉여금이 증가한다. 뭐 여기서 과목상 과목이 분류하는 얘기인데 현금은 당연히 뭐다? 이건 자산 계정이고, 그지? 자산 계정이고 자산이 차변가면 증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본금은 당연히 자본 계정이지. 그렇죠? 자본금은 자본 계정이고 자본의 증가. 자, 그다음에 주식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얘 말고 얘는 똑같은 자본 계정인데요. 단 이때 자본금과 이런 뭐야 주식회사에서는 자본금과 회사가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이익들은 따로 쓰죠. 그래서 예, 잉여금 그러는데 쉽게 자본 계정 중에서 잉여금으로 배웠죠. 그 중에서도 우리 회사의 주식 거래에서 발생되는 이익은 뭐야? 그게 자본 잉여금이고 이게 생겼으니까 더 증가겠지. 자, 자본이 증가에 대입이 맞잖아. 자, 그래서 당연하게 기억은 맞는 거죠. 원래 맞는 거고. 자, 그다음에 주관공은 자산 증가하잖아. 돈 들었어 맞지? 자산 증가. 기억연이네. 그죠? 자, 그 기억리 맞고. 다음에 또 뭐 있다? 부채는 안 나오죠. 이게. 부채 없어. 그다음에 여기서 또 뭐, 그게 이익, 다시 말하면 자본 거래에서 발생되는 이익은 자본잉여금이지. 그다음에 이익잉여금은 장사에는 이익이죠. 근데 주식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뭐야? 자기 장사가 아니죠. 주식회사니까 발행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답은 몇 번? 네, 1번 되겠네. 자, 8번. 어, 음, 음. 자, 다음 중 일반 과세자의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틀린 설명하는 사람은 자, 1번 과세자. 1번 과세자가 그때 자, 볼게요. 김 과장. 소매업자에 공급하는 경우 세금 계산을 발급해야 돼. 근데 누구예요? 1번 과세자가 1번 과세자가 소매업자한테. 근데 우리 이 과세 사업자니 뭐 면세 사업자니 하는 이 말이 기준점이 뭐였죠? 이게 항상 공급. 예, 다시 말하면 판매죠. 예, 뭐 매출. 내가 파는 물건이 과세 물건이면 나는 과세 사업자고 내가 파는 물건이 면세 물건이면 나는 면사업자인데 내가 소매업자한테 아니 과세 물건을 팔았으면 세금이 있잖아. 뭐 세금 발행해야지. 그래서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당연히 세금 계산서 발급 원칙이죠. 그러면 이대리도 마찬가지죠. 간이과세자잖아. 근데 간이과세자가 판 게 아니고 내가 간이과세자한테 팔았잖아. 그럼 당연히 내가 간이과세 팔면 또 나도 뭐다 또 부가세가 있는 이 예, 물건을 판 거니까 당연히 과세납자이기 때문이지. 자, 판 거니까 또 세금을 발급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면세사업자의 공급. 이도 마찬가지지. 면세사업자는 물건 팔 때는 면세사업자는 계산서 발행의 원칙이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세 사업자에게 팔았잖아. 누가? 일반 과세 사업자가. 그럼 당연히 과세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에게 팔았다면 얘도 당연히 뭐라고? 자기가 판 물건이 뭐라고요? 예, 당연히 뭐라고? 과세 물건이니까 또 세금 계산 발급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 직수출. 근데 직수출은 내가 해외에 나가서 직접 팔기 때문에 야, 쉽게 내가 미국에서 가자. 미국에 직접 가서 물건 팔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세금 계산서를 끊어줘도요. 당연히 받을 리가 없겠지, 그지? 예, 그래서 직수출은 증빙 발급이 없다고 배웠죠. 그래서 답은 4번. 9번. 자, 다음 중 부가세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뭐 공급 시기도 꽤나 자주 나오는 문제죠. 네, 이거 볼까요? 자, 근데 이게 원칙이 공급 시기의 원칙이 이렇죠. 자, 일단 뭐 거래처 봤을 때 쉽게 말하고 돈 받고 현금 받고 팔든 예, 외상으로 팔든
또는 뭐 할부로 팔든 뭐 물론 이 그냥 할부 당연히 맞지. 그다음에 뭐 위탁 판매를 하든 그죠? 부탁해서 팔든 맞죠? 예. 예. 등등 할게 등등. 이런 일반적인 판매 방식은요. 항상 원칙이 뭐라고요? 원칙은 인도 기준이죠. 인도 기준. 주는 게 판 거다. 당연히 일반적인 판매에서는 맞지? 물건을 주는 게 파는 거니까 돈을 받든 외상으로 하든 뭐 할부로 팔든 상품 위탁을 위탁 판매를 하든 간에 일단 뭐라고? 인도 기준. 그래서 돈 받고 파는 거. 인도 기준. 맞잖아. 근데 외상으로 팔아도 뭐라고? 인도 기준.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물음이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예, 당연히 몇 번? 답은 2번. 그다음에 장기 할부는 우리 많이 봤죠, 그죠? 장기 할부. 항상 뭐 장기 할부하고 또 뭐 있겠지만 장기 할부랑 또 나오는 게 뭐 있죠? 예, 지급, 그죠? 조건부. 조건부 앞에 지급자가 붙는 것도 다 장기 할부를 했죠, 그지? 그다음에 예, 전기 같은 계속적인 공급. 그렇죠, 여기까지죠. 얘네들은 라고요. 이거는 회수 기준이죠, 회수 기준. 아들은 얼마 판지 모르고 하기 때문에 또는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받은 만큼 판 거다. 받은 만큼 판 거다. 그래서 받기로 한 때 받는 거고. 네, 국내 물품을 국외에 반출한 것은 수출이죠. 수출의 기본은 항상 뭐라고요? 선적의 유예. 자, 그래서 답은 2번. 10번. 자, 다음 전을 토대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에 경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는 말인가? 우리는 당연히 뭐라고? 예,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면 당연히 불공제 매인데 우리 불공제 매입세는 뭐 된다? 예, 불공제 매입세는 예, 기본적으로 뭐라고? 쉽게 승용차 관련 그렇죠? 매입세 그다음에 접대비 관련 매입세 그다음에 면세 특히 누구 토지 관련 매입세 그다음에 뭐사 예, 대표자 예, 가지 맞죠? 대표이사 가지것 같은 사업과 관련 예, 없는 예, 지출이 또 뭐라고요? 불공이죠. 예, 관련 없는 지출이 불공 지출 맞죠? 그래서 얘네들이 불공제 매입세이기 때문에 야들은 공제 못 받지. 그래서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란 말은 얘네들 제외시키고 그러면 상품 운반용 트럭은 트럭이니까 수용차 아니네. 공제 가능. 자, 두 번째 본사 건물에 건물 거죠. 자본 지출은 당연하게 이 또 공제 가능. 그다음에 거래처 접대비는 뭐다? 예, 접대비는 불공이죠. 제외. 합치면 얼마 금액이 900만 원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55회 이론 문제 이론 FAT 1급 이론 문제 풀이였습니다.